조선시대 한양. 어둠이 내리면 밤마다 처절한 곡소리가 울려 퍼지던 집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허락되지 않는 칼날처럼 고요한 밤에도 그 집에 무너질 듯한 담장 너머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울부짖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원통하다 나의 아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밤바람의 울림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음산한 집에 발을 들였던 자들은 단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눈빛이 초점 없이 흐려지고 어느 순간 길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거나 울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그 집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집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곡소리 집. 조선 선조 12년 한양의 동십자각 바로 지척에 낡아빠진 기와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허물어져 가는 폐가에 불과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마치 재앙이라도 내릴 듯 감히 그 앞길조차 지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그 집에서는 숨막히는 비명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통하다. 그 섬뜩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은 모두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돌아갔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선명하게 그것은 사람이 울부짖는 곡성이었습니다. 한창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들도 곡소리집에 끌려간다는 섬뜩한 말을 들으면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질려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장성한 어른들조차 해가 지면 그 집 앞에는 발길조차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비 이도현은 이 소문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귀신이 세상에 나타날 리가 있겠는가?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불과하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친구들과 함께 달빛 밝은 밤 곡소리집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란 마당, 귀신 나올 듯 삐걱대는 대문, 달빛 아래 기괴하게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음침하게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죄다 허튼 소문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도현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친구 하나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저 소리 안 들리냐? 무슨 소리 말이냐? 그 순간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 속에 안채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돌려다오, 내 아이를 돌려다오. 그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소름에 서로를 악착같이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장막한 침묵을 깨고 안채 방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새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미끄러지듯이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에라도 그을린 듯 반쯤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두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현의 친구 둘은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너무나도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고 두 무릎이 저절로 꺾여 마당 한가운데 땅에 박힌 듯 서서 그 여인을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도현을 마치 꿰뚫어보는 듯 똑바로 응시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헛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핏기 없는 손끝이 향하는 순간 낡은 헛간 문이 스스로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겨울 칼날 같은 스산한 바람이 스쳐 지나왔습니다. 달빛에 뿌옇게 먼지가 서럽게 흩날리고 오래된 시체라도 썩은 듯한 악취가 코끝을 역겹게 파고들었습니다.
도현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두 다리는 거대한 바위에 묶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는 헛간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헛간에서는 정체 모를 억눌린 곡성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미쳐 날뛰듯 거세지며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헛간 앞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현은 자신이 헛간 안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공포에 전율했습니다. 그때 가슴 높이로 쌓여있는 음습한 흙더미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도현이 그 희미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눈을 가늘게 뜨던 중 갑자기 와르르르 흙더미가 순식간에 무너지며 안쪽에서 작고 기괴하게 뒤틀린 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끔찍한 어둠 속에서 억지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던 듯 달빛 아래로 처절하게 끌려 나온 그것은 형체만 남은 어린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 그 뒤틀린 형체의 입이 스스로 벌어지더니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쇳덩어리가 긁히는 듯 날카롭고 귀를 찢어버릴 듯한 악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처참한 흔적은 마치 살아있는 듯 고개를 스르륵 돌려 도현 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텅 빈 구멍이 도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도현의 온몸이 끔찍한 공포에 얼어붙은 그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숨 막히도록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다오. 그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도현이 헛간 문을 박차고 밖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는 추위에 얼어붙은 듯 휘청거렸지만 그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죽으림을 다해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마치 아까 그 여자가 등 뒤에서 집요하게 따라오는 듯 곡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그의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엄청난 힘이 솟아났을까? 도현은 마치 목숨을 건 듯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어 자신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전날 밤에 끔찍했던 일을 관아에 모두 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령과 포졸들이 조사에 나서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약 50여 년 전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이름 높은 양반 가문이었는데 사사로운 질투심에 눈이 먼 정실 부인이 첩이 낳은 아이를 시기하여 모자가 잠든 방에 끔찍하게도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화재로 모자는 함께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 그 가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어디론가 도망치듯 이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괴한 일들이 발생하여 아무도 발을 들일 수 없는 흉흉한 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모자의 원혼이 그 집에 계속 머물며 밤마다 울부짖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령은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집을 모조리 허물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기와를 걷어내고 기둥을 잘라내던 순간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지더니 그 안에서 불에 그을린 듯한 여자의 형체가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품에는 재앙처럼 검게 변색된 어린아이의 작은 흔적이 안겨 있었고 그 여인의 얼굴은 죽는 순간에 울부짖던 모습 그대로 영원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 형체에 굳게 닫혀있던 입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눌린 기름이 새어나오듯 끈적하고 눅진한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텅 빈 어둠 속에서 낮게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해버린 영혼이 마지막 숨통을 내뱉는 듯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형체의 입이 기이하게 크게 벌어지며 차가운 무덤 속 바람 같은 신음이 흐흡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졸 하나는 그 자리에 다리가 꺾여 힘없이 주저앉았고 다른 이들은 끔찍한 공포에 질려 등을 돌려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발짝도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저주스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발목을 차갑게 묶어버린 듯.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곡성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숨통까지 끌어내리려는 끔찍한 저주였다는 것을. 그날 고을의 수령은 애통한 마음으로 그 모자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 지내고 양지 바른 곳에 편안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흉가가 되지 않도록 그 집은 완전히 허물고 텅 빈 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어둠이 내리면 그 텅 빈 터 위에는 기이하게도 작은 등불 하나가 홀로 켜졌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는 창백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아직도 그을린 작은 형체가 안겨 있었고 그녀는 밤길을 지나가는 이에게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이 아이를 안아보시겠습니까? 등불에 홀려 이끌려간 이들은 한결같이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등불이 놓였던 자리에 시커멓게 남은 알 수 없는 그을음 자국과 밤바람에 섞여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지는 기괴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 집터라 불리며 밤이면 등골 서늘한 기묘한 등불과 함께 한 맺힌 곡성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밤 너무 늦게 낯선 골목 어귀에서 그 작은 등불을 보게 된다면 부디 그 섬뜩한 불빛에 이끌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 등불 아래에서 그 여인이 어쩌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과연 당신이라면 그 집터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지요. 더 무섭고 흥미있는 괴담을 원하신다면 다음 등불이 켜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